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기쁜 소식들 전달드리다 보니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소천사님도 님들도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주말 음악방송 프로그램, 예능방송 출연 등등 그야말로 신나고 있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전달드리는 내용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변신은요, 가히 아주 충격적이다 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황당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많은 특급 칭찬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 기사만 해도 그래요. 신곡을 내자마자 음원 차트를 올킬해버렸다. 다시 도래하게 된 영웅시대. 임영웅의 신곡 Do or Die 주요 음원 플랫폼에 고공행진 중이다. 임영웅 현상의 확장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시대에 더 이상 국민가수나 국민가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듯 싶다. 언뜻 생각했을 땐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음악은 어느덧 남의 일이 되었고 저마다 각자의 취향을 갖고 좋아하는 것들만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라디오나 TV를 통해 같은 음악을 즐기며 취향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음악 듣기는 그야말로 옛날 일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대중음악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팬덤을 위주로 재편된 음악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호황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인데요. 세계적으로는 K-팝이, 국내에서는 트로트가 절대적인 위세를 뽐내며 산업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전염병 공포에 몰아넣은 팬데믹조차 이 성장세를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연의 시대가 다시 돌아하게 된 만큼 정말 많은 가수들이 지금 컴백하여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은 그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말의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대중음악에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조용필이나 신승훈 같은 국민 가수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형 가수의 등장을 목격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것일까? 그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몇 년째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을 떠난 평론가로서의 관찰적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임영웅 현상의 확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임영웅은 분명 트로트 예능이 나온 가수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굳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이름 대신 트롯이라는 별칭을 쓴 것은 임영웅이라는 스타 탄생의 무대가 TV 트롯 예능이었을 뿐 그의 본질이 트로트라는 장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임영웅은 그 누구 못지않은 트로트 장르의 소화력을 갖춘 가수이다. 그것은 이미 예능을 통해 그리고 그의 첫 솔로 앨범 속 사랑역이나 보금자리 같은 맛깔스러운 트로트 넘버들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장르를 떠나 이미 슈퍼스타덤에 오른 임영웅이지만 그가 전문 트로트 가수로 나서고자 마음먹는다면 그 파괴력은 적어도 상업적인 면에서 역대 그 어느 트로트 레전드를 못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런 보장되어 있는 성공의 길을 임영웅은 가지 않았다. 그 뻔한 길을 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무관심하거나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그의 정체성이 장르 아티스트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늘 도망가부터 시작하여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지나 모래 알갱이까지. 그를 대표하는 히트곡 중에는 오히려 서정적인 성인 취향의 발라드 곡이 더 많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인데 고급스럽고 우아한 편곡을 내세운 임영웅으로서는 가장 큰 도전이었던 곡이다. 이 곡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트롯 예능 출신의 스타라는 이미지도 많이 희석되었다. 트롯 예능 출신의 스타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행보는 모래알갱이와 런던보이로도 이어졌다. 이 곡들에서는 아예 그간 작업하지 않았던 K-POP 전문 작곡가 팀들과 송캠프 스타일의 협업을 락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는 동시에 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라는 말도 있죠.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노래도 만드는 그것을 제가 싱어송라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와 같이 그 역량을 입증했다. K-POP 싱어송라이터들과 유사 행보다. 차별성은 분명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트렌디한 K-POP 아티스트들보다 훨씬 많은 성인 취향의 성숙미를 음악에서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발표한 곡들의 사운드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난다. 대개의 트렌디한 팝이나 장르의 음악들은 그 편곡의 형식미나 시그니처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운드를 강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임영웅의 곡들은 사운드가 대단히 매끄럽고 무난하게 다듬어져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음악 스타일이 분명 성인 취향의 현대적인 팝, 영어로는 어덜트 컨템포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선택에는 그가 겨냥하고 있는 타깃 청자들의 연령대가 중요한 고려 대상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임영웅의 팬들은 기본적으로 장르 음악의 팬들이 아니며 자극적인 K-POP, 아이돌 스타일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임영웅의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목소리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인데,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데서 지나치게 장르적인 편곡, 기교나 도드라진 사운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장년층이 이젠 새로운 대중음악으로 떠올랐다. 음악 대중으로 떠올랐다. 임영웅의 다양하지만 일관적인 어덜트 컨템포러리적 음악 성향은 놀랍게도 EDM을 표방한 파격적인 신곡 Do or Die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임영웅과 전자음악, 장르적으로 언뜻 와닿지 않지만 굳이 연결짓지 못할 이유는 없다. 임영웅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 역시 현대적인 맥락에선 엄연히 전자음악 사운드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곡이 갖고 있는 경쾌한 EDM의 박동감은 개인적인 감상용보단 큰 아레나, 스타디움 관람에 어울리는 종류의 것으로 언뜻 생각해봐도 큰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임영웅의 콘서트형 자아와 잘 어울리는 선택이다. 많은 이가 이 곡이 가진 EDM이라는 장르의 정체성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의 유쾌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모르긴 몰라도 임영웅이 이 곡을 작업하면서 장르 음악으로서의 EDM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임영웅 입장에서 장르라는 건 본격적인 예술적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단 대중에게 혹은 팬들에게 본인의 음악적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보이려는 하나의 방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그는 트로트, 포크, 팝, 발라드, 심지어 락 음악의 장르를 빌려 이 같은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낸 바 있고 결국 Do or Die라는 다른 듯 유사한 또 하나의 임영웅표 노래가 된다. 앞서 나는 국민 가수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의 대형 가수 임영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종합해보건대 임영웅의 접근 방식은 매우 일관적이며 명료하다. 그는 50대의 주축으로 한 중장년층의 탄탄한 팬덤을 중심으로
그 핵심 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취향의 범위 내에서 나름의 변화와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8살부터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가수라는 표현도 있을 만큼 그의 팬층은 현재 그 어떤 제도권 가수를 통틀어도 가장 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임영웅의 음악이 가진 성향과 그것이 선보이는 이런 방식들 모두가 철저히 중장년층을 겨냥하는 행보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낮추어 볼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그건 역시 새로운 음악의 실험이자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의 역사가 전통적으로 10대들의 취향에 복무해온 방식으로 진화해오는 와중에 트렌디한 음악대 중에서의 소외되어 중장년층들은 이제 임영웅이라는 새로운 대형 스타를 통해 발라드, 트로트, 락, 심지어 EDM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대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1위부터 13위를 차지한 것,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100만 회를 돌파했으며 임영웅은 2023년 멜론 탑백에서 가장 많은 1위를 한 아티스트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수치와 의미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얼추 봐도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 전문가분도 얼마나 극찬 평가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어떻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정말 굉장한 실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구나. 이거 아마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의아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냐? 바로 요 칼럼 때문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싱글 Do or Die를 듣고 미스터 트롯 출신이라는 소식은 어쩌면 가수 임영웅에겐 예술적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난 인터뷰들을 통해 세대와 장르, 심지어 국경까지 넘나들겠다는 음악적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왔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대는 적게는 40대, 많게는 60대 이상 한국의 중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때문에 임영웅이 당장 블랙핑크나 BTS처럼 글로벌 스타라는 고지에 오르는 건 무리인 것이 사실이다. 국경, 세대 장르에서 종횡무진을 꿈꾸는 임영웅의 바람은 현재로선 그저 바람일 따름이다. 시작부터 뭔가 좀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쭉 읽어드릴게요. 굉장한 비평을 쏟아냈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POP 전문 사이트 비어스 리스트의 필자 닉이 작성을 했듯 Do or Die는 오늘날 트렌드와는 거리가 먼 이를테면 거대하고 반짝이는 멜로디와 드라마틱 악기가 주를 이루던 맥시멀리즘을 앞세운 2010년대 초반 스타일의 EDM 곡이다. 작곡은 에비뉴 52와 지미 버니가 함께했다. 본명이 숀 알렉산더인 에비뉴 52는 트와이스와 소녀시대, 엑소, 오마이걸, 몬스터엑스, 레드벨벳, 샤이니, NCT 127, 슈퍼주니어 등과 작업한 K-POP 전문 작곡가로서 전체 느낌이 영국 보이밴드 원티드의 캐싱 더 선과 닮은 임영웅의 신곡을 위해 신사이저와 프로그래밍, 편곡까지 도맡아 작업했다. 그러면서 가사 역시 임영웅이 함께 썼는데 희망과 환희, 승리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노랫말이 지닌 정서는 첫 단독 작사곡인 소녀시대의 종이비행기에 가까워 보인다. 심장소리 난리나 같은 빈약한 노랫말은 재고했다라면 어땠을지. 참,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지난 솔로 앨범의 사랑력과 보금자리보단 랩을 선보인 아비앙토의 파격을 이어가려는 의지에 더 가까운 Do or Die는 사실 서동혁 대표가 이끄는 프로덕션이 만든 뮤직비디오로서 그 가치를 더 드높이려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배경으로 찍은 임영웅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과 판타지 요소를 현실감 있게 그리는
예술 세계를 접목한 것에 가깝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단, 후렴에는 안무가 빵 터져 나와야 한다는 묻 아이돌 기획사들의 흔한 주문도 살짝 곁들인 듯 하지만 임영웅의 신곡을 두고 매체들은 하나같이 180도 변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퀄리티, 완성도는 그가 정말 국경과 세대를 넘나들 수 있을 만큼 장르 변신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일까? 나는 조금 회의적이다. 일단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그의 춤솜씨부터 여타 아이돌들에 비하면 정말 평범한 수준이다. 창법도 그가 트로트, 발라드를 부를 때와 비교했을 때 감동의 화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법. 80년대 세계 팝 락계를 주름잡은 본조비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팬들이다. 비평가들이 아니다. 음반회사 직원들은 음반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기 위해 돈을 받고 비평가들은 음반이 얼마나 나쁜지 알려주기 위해 돈을 받는다. 둘 다 공짜로 음반을 얻지 음반을 사서 듣는 건 결국 팬들이다. 애초에 임영웅은 팬의 의미, 팬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가수였다. 신곡에 오직 너만의 영웅이 되어 모든 걱정을 다 막아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너를 위해 난 노래할 거야 라는 가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Do or Die는 그래서 임영웅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팬덤, 영웅시대를 위한 노래와 영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나에겐 느껴졌다. 임영웅이 아티스트로서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자, 우리 소천사님들의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할 말 아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굳이 하지 않겠다. 소씨 입장은 그러합니다. 지금 국내에 어떤 평론가가 임영웅님을 이렇게 비평할 수 있을까요? 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만큼의 업적을 세우고 이런 변신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가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소천사님들의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발의 임영웅님을 처음 봤을 때 뭔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있다 이런 반응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임영웅님의 짧은 머리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새로운 컨셉 변신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임영웅님의 대변신이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이 M 카운트다운, 이 귀염뽀짝한 건행 이사까지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그냥 아주 들썩였다, 뒤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굉장한 영향력과 파워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M 카운트다운 관련된 뉴스 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이만큼 많은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어제 M 카운트다운 무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무대였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감동적이면서도 기대치가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는 역대급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와요. 임영웅 과거 무대자랑, 과거 노래자랑 무대에서 초청 가수급 퍼포먼스가 화제다. 알고 보니 임영웅님이 나왔던 미우새에서의 토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임영웅님이 이제 노래자랑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의 뭐 초청 가수급이다. 바로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였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퍼포먼스가 어제 M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번져나가게 되면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마무시하게 뜨거웠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콘서트 티켓팅으로 한 번 더 이어질 것 같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임영웅님의 티켓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임영웅님의 이 티켓을 팔겠다라고 하여 팬분들 400여 명을 속여 7천만 원을 뜯어낸 수법이 기사화되면서 굉장히 좀 난리가 났었죠.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채가는 일명
안표 피해자들이 굉장히 속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JTBC에서도 이 사태를 아주 대서특필하여 소개를 하면서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티켓팅 파워가 굉장하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어떻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티켓팅 파워를 역이용하는,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어찌됐건 꼭 해결을 봐야 하는 중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다른 방송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산다라박, 바로 21의 가수이죠. 그리고 임영웅님과 함께 사라의 콜센터에서 듀엣 무대로 멋진 노래 실력을 선보였던 영웅재중씨도 함께 나온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이게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도대체 임영웅님이 어떻게 언급이 됐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이 솔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활동하던 후배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3, 4주 정도 하면 나 때문에 한 팀이 못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뮤직비디오 역시 돈이 많이 들었다. 엄마한테 임영웅도 그렇게 돈 안 쓴다 라면서 혼이 났다. 음악방송 무대 세트도 소속사에서 지어주고 있는 거다. 자꾸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광고를 하나 더 찍으면 흑자로 전환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지금 이 21의 산다라 박씨가 요번 새로운 솔로 활동 나아가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엄마에게도 임영웅도 그렇게 뮤직비디오에 돈 안 쓴다 하면서 혼났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가요계에서 이 임영웅님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걸그룹 21의 엄청난 인기를 끈 산다라박조차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가수 아닙니까? 이 가수조차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비교 거론이 될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지금 가요계에서의 위상은 너무나 대단하다. 두 번째로 이분의 어머님이 야, 임영웅도 너만큼 뮤직비디오에 돈 쓰지 않아? 이렇게 탁 꼬집은 걸로 봐서는 이분의 어머님도 최소 영웅시대 또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참 흥미롭고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제는 연예인들의 연예인, 가수들의 부모님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 미우새 때도 뭐 김종국 씨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기라성 같은 가수들의 부모님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부모님들이 왜 임영웅님의 이야기에 열광하고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직접 꺼내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결국에는 지금 대세 중에 대세다. 그 어떤 4세대 걸그룹 방탄소년단도 대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한국에서의 활동은 독보적이다. 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요런 인스타 글도 올라옵니다. 블랙콩 오피셜 인스타 계정에 임영웅님의 사진이 이렇게 쫙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고화질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음악방송을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런 사진 세례, 그리고 어제 언론사를 통해서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아 정말 탑스타가 맞구나. 스타들 중에서도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탑스타가 맞구나. 더불어서 어제 M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단독 인터뷰도 있었고
노래 무대도 2개나 있었고, 나아가서는 특별 오프닝 영상까지. 그야말로 좀 특급 대우가 제대로 펼쳐졌다. 전 요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방송사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특급 대우가 굉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음악방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쇼 음악 중심이 또 있습니다. 일요일날 인기가요도 또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 심장이 쿵쾅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덕질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아티스트가 영웅시대 팬분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왜 덕질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뿌듯함을 돌려주고 있다.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김수철, 젊은 그대의 춤바람난 세종문화회관. 세계 최초 동서양 10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렸는데, 야, 여기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 작은 거인으로 불리우는 이 김수철 씨가 연미복을 입고 등장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추억을 떠올린 남성 관객부터 임영웅도 한 곡 불렀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너무 좋다. 오빠를 외친 여성 관객까지 이곳저곳에서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김수철님과 동서양 10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이 국악의 매력을 전하는 대중과의 호흡과 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임영웅도 여기 나와서 한 곡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제는 동서양의 문화가 섞이는 이런 대규모의 공연장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찾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쾌거인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M카운트다운 무대만으로도 너무나 치이고 치여서 가슴이 설레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임영웅님의 이 멘트, Hey listener, you better focus. It crashed. Do you copy? Do you copy? 이건 들리냐라는 의미죠. Is there someone down there waiting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의 또 다른 멘트가 나온 거죠.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죠. 하지만 그 작아 보이는 별이 지구보다 배꼽에 큰 태양과 맞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마음이 별처럼 태양만큼 커다란 마음들이기에 지금 이 무대 위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시작된 임영웅님의 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들. 영웅시대 분들을 큰 감동과 감격에 휩싸이게 만들기에 어땠죠?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임영웅님이 건행 인사를 했었던 모습 중에 제가 크게 확대를 해보니 눈에 들어왔던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눈치를 조금 채셨나요? 자, 임영웅님의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니 이 오똑한 콧날, 통통한 입술, 짙은 눈썹, 잘생긴 이마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잡티 하나 없어 보이는 얼굴 중에서 이게 뭐가 하나 보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임영웅님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무대를 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땀이 한 방울 이렇게 흘렀어요. 요즘 날씨 어떻죠? 선선하다 못해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 안 그래도 땀이 많은 체질이죠. 예전에 공연을 하면 머리 안쪽부터 땀이 나와서 머리카락이 다 젖을 만큼 얼굴 위로 화장이 뚝뚝뚝 떨어져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 눈이 따가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우리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었던 이 장면 하나에 임영웅님의 땀 한 방울이 제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무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수개월 동안
매일매일 땀 흘려가며 열심히 준비한 무대다. 지금 이 댄스곡이 탄생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과 결정적인 이유는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영웅님의 댄스곡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한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할 수 있다. 임영웅님이 두 주먹을 부를 때만 해도 댄스에 굉장히 민망해하고 자신감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임영웅님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또 한 번 새로운 변신과 똑같은 모습보다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무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땀방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님이 했었던 인터뷰의 내용 기억나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격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 꿈만 같고 어느샌가 물거품처럼 다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너무 두렵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 한 거 다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똑같은 모습보다는 한 번 더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자 준비한 무대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몰랐었던 요 땀,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면 지금 여기도 땀방울로 보이는데 이 옷 안에는 얼마나 임영웅님의 땀으로 흥건했겠습니까? 자, 이런 감격적인 무대를 선보인 임영웅님의 시청률 제가 직접 조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 OTT 서비스의 시청률 파워입니다. 1위에 뭐가 되어 있죠? 당당히 엠넷 M카운트다운이 적혀져 있습니다. 채널 A에서는요, 11.1%, JTBC에서는요, 뉴스가 9.3%, YTN에서는 이브닝 뉴스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 시청 점유율 보이십니까? 43.3%. 정말 미친 점유율을 보여줬다. 티빙을 통해서 인기 라이브를 보는 이 티빙 이용자들의 43.3%가 엠넷 M카운트다운 818화 임영웅님의 두 올 다이 신곡 첫 무대가 나오는 방송을 시청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예고드렸죠? 임영웅님의 등장만으로 음악방송 프로그램, 예능방송들 시청률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세요. 시청 점유율이 무려 43.3%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시청률입니까?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M카운트다운을 시청했다.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되는 시청률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시청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하겠죠.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우리의 상상을 매번 초월하고 있구나. 정말 굉장한 기록을 갱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토요일날 등장할 쇼 음악 중심과 임영웅님의 놀라운 토요일도 얼마나 높은 시청률을 연달아 기록할지 그 기대치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